어린이 여러분 안녕. 지난주에 교장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 머리로 아는 거? 가슴으로 아는 거? 아는 게 아는 거지. 이상한 말을 했죠. 생각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이제 글쓰기 양념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난 가슴으로 아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세 명밖에 손 안 들었네. 그럼 이야기 마당 쓸 때 글쓰기 양념 솔솔솔 뿌리는 거 안 했다는 말씀? 아니겠죠. 분명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내가 글쓰기 양념을 내가 쓴 글에 솔솔솔 뿌리면서 써보거나 또 글쓰기 양념이 어떤 거다, 이런 종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라고 자기 말로, 교장 선생님 말 말고 자기 말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데서,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발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쓰면서 솔솔솔 양념도 뿌리고 첨삭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글에 심사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발전이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글을 재미있게 자세하게 쓰는 방법 2 시간입니다. 여러분 활동지 준비해 주세요. 자, 학습지입니다. 글을 재미있게 자세하게 쓰는 방법 두 번째. 먼저 활동 1은 글 감상하기예요. 행복한 풍선에 대해서 한번 감상해보고, 두 번째 활동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화체를 넣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글쓰기 양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가 그거였고, 이게 세 번째네요. 세 번째 활동은 생각을 넣어 볼 거예요. 생각. 또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네 번째 활동은 우리가 일기를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이 일기를 고쳐서 어디에 쓴다? 여기에다 써보는 활동을 한번 할 겁니다. 자, 요것도 교장 선생님이 지난 시간처럼 같이 교장 선생님도 처음 보는 활동지처럼 같이 읽으면서 나갈게요. 여러분도 필기구 준비해서 천천히 함께 해봅시다. 일단 필기구 준비 됐나요? 네, 됐겠죠. 우리 충염 어린이인데 말이야. 그것도 누구의 제자? 맹자쌤의 제자인데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글 한 편 감상합니다. 행복한 풍선. 3학년 모란반, 3학년 친구가, 현재 3학년은 아니에요. 3학년 친구가 썼나 봐요. 윙윙 소리와 사람들의 조용한 말소리와 함께 내 눈물이 도로로 내려간다. 흑흑 윙윙 드르륵. 이 작은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풍선을 채울 만큼 큰 그리움을 담고 있다. 뭔가 좀 멋지지 않아? 끊임없이 쏟아지는 눈물, 이 안타까움을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하하호호, 정말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바로 푸른 나라, 뉴질랜드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13개월 정도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를 다녀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했다. 학교를 다닌 지 2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어는 충분히 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 낯선 곳에서 온 내가 어찌 말을 걸 수 있겠는가. 그것도 그렇고 한국말로 왕따랄까? 잘못 말을 건네면 나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할 것인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빈 공간으로 들어왔다. 그 아이가 누굴까? 그 빈 공간은 나의 외로움과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안 고마워할 수가 없었다. 무지 고마웠겠죠. 그 아이는 바로 이자벨이다. 이자벨은 황금색 머리와 초롱초롱 파마한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예쁘다. 선생님께 귀여움도 받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와 성격이 비슷해서 마음이 잘 통하는 점이 내겐
나죠? 내겐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 드디어 이자벨 친구가 생겼나 봐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했던 그때 경험을 떠올려 쓴 글 같죠? 자, 이자벨은 내게 자신감을 주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었다. 이자벨과 가장 즐거웠던 일은 함께 체조를 하는 것이었다. 다리 찢기, 물구나무 서기 등 처음에는 잘 못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물구나무 서기를 성공하였다.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슬프게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지 못한다. 한국에 온 후로 연습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왜 없어졌을까? 너무 바쁜가? 자, 처음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뉴질랜드의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이자벨, 트레니스, 루시타라 매일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아도 그럴수록 다시 뉴질랜드로 가고 싶었다. 처음에는 거의 왕따처럼 말도 못 걸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친해졌나 봐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한국에서 또 생겼구나. 놀고 수다 떨고 싸웠다 하야하고 함께 깔깔거리고 무엇보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도 생겼다. 은비, 서연이, 윤진이. 나의 큰 그림의 풍선을 펑 하고 터뜨려줄 수 있는 든든하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 그림은 누구에 대한 그림이에요? 뉴질랜드 친구들에 대한 그림이죠. 날마다 밝고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루하루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풍선의 추억을 솔솔 불어넣고 있다. 자, 어때요? 3학년 친구 글인데 좀 표현력이 좀 좋다, 그쵸? 보니까 꾸며주는 말을 좀 많이 잘 쓴 것 같아요, 그쵸? 흉내나는 말도 어느 정도 썼고 대하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3학년보다 수준이 높게 생각되는데 생각과 비유를 좀 잘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좀 근사하게 생각되는 부분. 선생님은요, 이 작은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풍선을 채울 만큼 큰 그림을 담고 있다. 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뉴질랜드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이죠. 작은 눈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풍선을 채울 만큼 그 친구들에 대한 큰 그리움을 담고 있대요. 완전 시 같다. 그리고 여기 도루루, 윙윙, 흑흑, 하호호 뭐 이런 말들이 자 일단은 좀 흉내내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눈물, 끊임없이 쏟아지는 눈물, 이 안타까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웃음소리, 정말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바로 푸른 나라 뉴질랜드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를 다니라고 친구야 있어야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어려움? 영어는 충분히 하지만 영화에서 낯선 아이를 어떻게 표현해서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아이에게 낯선 곳에서 온 내가 어찌 말을 걸 수 있겠는가? 그것도 그렇고 한국말로 왕따랄까 말을 잘못 건네면 나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신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였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들어왔다. 어디로? 빈 공간으로 돌아왔다. 어떤 빈 공간? 그쵸. 뭔지 알겠죠? 그 빈 공간은 나의 외로움과 어떻게 말을 걸까? 나 왕따 같다. 이런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그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무지무지 고맙다는 뜻이죠? 초롱초롱한 흉내내는 말. 어떤 눈은 파란 눈을 가진 황금색과 초롱초롱한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예쁘다. 자, 그 다음에 이자벨은 내게 자신감을 주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했다. 가장 즐거웠던 일은 함께 체조를 하는 것이다. 어떤 체조? 다리찢기, 물구나무 서기. 자,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걸 잘 못한대. 그렇죠? 우리 체육수기에 물구나무 서기 좀 안 하죠. 예. 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다시 뉴질랜드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학년
언니가 썼는데 이미 대학생이 된 언니예요. 3학년 때 굉장히 글을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잘 쓸 수 있답니다. 오늘 맹자쌤하고 함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활동지 뒷부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체 넣어보기에 대화체. 가로 안에 아니다. 봐. 1과 같이 요런 거 밑줄 친 것은 대하체로 바꾸어 쓰고 가로 안에는 꾸며주는 말을 넣으래.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꾸며주는 말 먼저 넣자. 오늘은 재량 휴업일이다. 어떤 재량 휴업?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때? 싫어? 싫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잠꾸러기인가 보다. 나는 엄마 방 앞에 가서 똑똑 노크를 하면서 일어나시라고 소리를 쳤다. 이걸 대화체로 하래요. 한번 해봐요. 경자쌤은 이렇게 엄마 이렇게 썼어요. 나는 엄마 방 앞에 가서 똑똑 노크를 하면서 요 사이에다 엄마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라고 요거 지우고 라고 소리를 쳤다. 맹자쌤 이렇게 고칠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쳤나 궁금하다. 자, 2번 엄마께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시며 아침부터 왜 호들갑이냐고 야단을 치셨다.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왜 호들갑? 호들갑이니 아팠겠어. 좀 조심해. 조용히 해. 엄마께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시며 요거를 지울 거야. 조용히 해. 라고 야단을 치셨다. 이렇게 고칠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마 교장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무척 서운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던 휴업일인데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다가 내가 치 하고 쓸 거야. 나는 무척 서운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휴업일인데 치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 올 거야. 여러분 썼어요? 그리고선 엄마께 허브 농장에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따져 물었다. 치, 엄마, 지난 토요일에 나랑 약속했잖아요. 재량 휴업일에 허브 농장 가기로 약속한 거 생각 안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허허 웃으셨다. 그러면서 빨리 준비하자고 하셨다. 요 부분을 할 거야. 난 요 부분. 호호 웃으셨다.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 가자. 얼른 준비해.
하고 불이 나게 준비했겠죠. 바쁘니까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우리는 허브 농장으로 신나게 향하였다. 아빠차가 싱싱 달려가자 가로수들이 반갑다고 소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다.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 있고 이게 어느 계절일까? 봄일까? 봄이라고 할까?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기분이 더 좋았다. 허브 농장에 도착하여 그 향기를 맡을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두근두근 두근거렸다. 뭐 좀 약간 재미없다. 내 마음이 환해졌다? 뭐 환해졌다. 또는 설레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화체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대화체를. 그리고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을 사이사이에 넣어봤어요. 어때요? 없을 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재미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글이 길어졌어요. 엄청 길어졌죠? 자, 두 번째 활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생각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아까 글쓰기 양념 3종 세트, 글쓰기 양념 3종 세트, 대화체, 또 뭐였어요? 꾸며주는 말, 흉내내는 말, 이런 거는 조금씩 솔솔 양념처럼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글이 재미도 있고 또 생동감이 있고 생생하고 그렇다 그랬죠.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넣으면 글의 수준이 높아져요. 글 수준이 높아져요. 수준. 자, 한번 볼게요. 생활에서 일어난 글을 글로 쓸 때에는 내가 바로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많이 섞어 써야 합니다. 다음 일에 대하여 내 생각을 넣어보시오. 사실 이거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서 내 생각을 넣기는 좀 지금 여러분이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 글 속에 내가 퐁당 빠져서 내가 처한 내 이야기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때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면서 생각을 넣어 봅시다. 나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눈썹은 짙으며 입술은 앵두같이 빨갛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내 동생이지만 가끔 심술을 부려 내가 혼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이 귀엽기도 하지만 얄밉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교장선생님도 지금 이글 정답을 준비하지 않고 하고 있답니다. 어제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보니 내 동생이 낙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더니 응 하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는 너는 왜 오자마자 동생을 때리니? 하고 눈을 흑해셨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속상했을 것 같아. 각자 생각을 쓰세요. 교장선생님이라면 자, 교장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유도 물어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숙제하는 나에게 와서 자꾸 놀자고 귀찮게 굴었습니다. 글씨를 바르게 써야 하는데 동생이 자꾸 곁에서 팔을 잡아서 글씨를 삐뚤빼뚤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또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서 오셔서 나보다 작은 동생을 괴롭히면 못 쓴다 하고 엄한 목소리로 꾸중을 하셨습니다. 동생 때문에 매일 혼나서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장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동생이 없을 때는 부러웠는데 지금은 동생이 귀찮게 여기십니다. 나는 동생을 귀여워하는데 자꾸 동생 때문에 혼나는 일만 생깁니다. 앞으로 내 동생이 앞으로 내 물건을 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도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무조건 동생 편만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모님께서도 꼭 자, 꼭 이유를 물어주고 동생이 내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고모께서 오시더니 동생 때문에 속상해하는 나를 보시고는 너도 어렸을 적에 네 동생이랑 똑같았단다 하고 웃으셨습니다. 정말 나도 동생처럼 심술꾸러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동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서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그때 감정과 그때 생각이 좀 더 교장선생님보다 강하게 드러나서 더 실감나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은 동생하고 이러한 사이가 한 몇 년 전에 있었을까요? 한 40년 전에 있었을까요? 50년 전에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생생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넣어봤어요. 자,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있었던 일 위주로 써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도 글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실과 생각, 그거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것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 이런 내 생각을 많이 써야지만 이게 진정한 독자와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글은 좀 수준이 높아져요. 자,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독자와 소통할 때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네, 내 생각을 좀 많이 듬뿍 넣어주면 독자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글쓰기 양념 3종 세트도 중요하지만 자, 생각도 중요하답니다. 자, 이 활동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일기 고쳐 쓰기예요. 다음은 어느 어린이가 쓴 일기입니다. 생각과 느낌, 그리고 흉내내는 말, 구미는 말, 대화체 를 넣어서 재미있게 고쳐 써달래요. 3월 3일 월요일, 오늘은 진짜 3학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3학년 매화반에 배정이 되었다. 그곳에는 2학년 각 반 친구들이 골고루 올라왔다. 친했던 남자친구들과 다른 반에서 온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었다. 친했던 남자친구들과 다른 반에서 온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었다. 드디어 선생님이 배정되시는 시간, 나는 어느 선생님이 될지 궁금했다. 아니, 교실 안에 있던 모두가 선생님이 누구실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내가 원하던 남자, 여자, 원하는 것에 나는 남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 선생님의 성함은 땡땡땡 선생님이다. 또 우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아이도 있었는데 남자아이였다. 자리도 배정해 주셨는데 나는 공교롭게 힘이 강한 남자아이들로 사방이 빙 둘러싸였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올 한 해도 잘 보내야겠다. 힘이 쭉 빠지겠어요. 그쵸? 그런 거 봐서는 이 글을 쓴 아이는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갖고 한 장 넘겨봐요. 어떻게 재미있게 고쳐볼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나란히 놓고 1번 문장을 여기다 쓰면서 뭘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생각도 넣고 느낌도 넣고 흉내는 말도 넣고 꾸미는 말도 넣고 대화체도 넣고. 자, 하나 연습 한번 해볼게요. 3월 3일 월요일, 오늘은 진짜 3학년이 되는 날이다. 자, 요걸 가지고 자, 각자 고민해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뭐 두 문장을 늘려 써도 되고 해요. 자, 각자 고민 한번 해볼까요? 교장 선생님도 고민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 자. 자, 교장 선생님 거 한번 볼게.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대화체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학교를 달려갔다. 3월 3일 월요일, 오늘은 3학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여기 3월 3일 월요일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써봤어요. 자, 두 번째 문장 가지고도 한번 써볼까요? 아, 좀 뭔가 복잡하네.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3학년 매화에 배정되었다. 자, 선생님 글씨가 커가지고 조금 이거 안 맞힐게. 요 2번이야. 2번 이렇게 갈게. 자, 교장 선생님이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한 네 문장? 네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만들었어요. 어느 반이 될까? 누구랑 같은 반이 될까? 무척 궁금하고 절친과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오셔서 반을 알려주었다. 으악, 3학년 배워봐. 잘생긴 땡땡 선생님이다.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짧게 쓰는 친구들은 좀 설명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짧게 쓰면은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들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글 읽는데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대화체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흉내내는 말도 좀 집어넣고, 어떤 날 역사적인 날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한 말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소리를 흉내내는 말도 좀 집어넣고,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어때요? 일단 글이 짧아서 고민하는 친구는 글을 자세하게 쓰게 되면은 글이 길어지겠죠. 네,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글을 재미없게 쓰는 친구는 글쓰기 양념 3종 세트를 넣으면은 글쓰기가 재미가 있어지고 생생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생각까지 넣으면 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쓰는 연습을, 생각을 넣는 연습, 또 생각의 양은 듬뿍 넣으라 그래서 듬뿍. 얘는 양념은 어때요? 조금 뿌려야 돼. 조금 솔솔솔 조금. 너무 지나치면 달고 쓰고 맵고 짜고 그래서 맛없으시겠죠. 얘는 조금씩 솔솔솔 넣고 얘는 듬뿍 넣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한 5학년, 6학년 되면 일기를 하루 종일 뭐 별일 없어도 자기가 생각한 거 위주로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생각한 것 위주로. 지금 만약에 맹자쌤이나 또는 엄마나 아빠나 대학생들이 일기를 쓴다면 있었던 일, 사건, 뭐 상황 이런 것보다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써요. 오늘 문득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나를 돌아봤더니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코로나19로 바깥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계획적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살도 팡팡 확 찐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만 가지고 일기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글을 자세하게 길게 쓰는 연습을 해서 글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길게 쓰는 습관이 되었다면은 재미있게 쓰는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넣어서 수준을 높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면 이런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 어떤 표현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사고력,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맹자쌤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글쓰기 양념 3종 세트,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번이나 2시간에 걸쳐서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글이 짧아서 고민인 친구 해결됐죠? 그 다음에 글을 자세하게 못 쓰는 친구 해결됐죠? 이것도 양념 3종 세트 집어넣으면 자세해지고요. 양념 3종 세트 넣으면 글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수준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다 다 해주면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교장선생님 나 너무 피곤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오늘은 하지 말고요. 시간 나면 그래도 한번 채워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맹자쌤 제자니까 맹자쌤이 뭘 원하는지 알죠? 그리고 맹자쌤은 나의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또 재미있게 그 다음에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제자일 거라고 믿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글쓰기 양념을 솔솔솔 직접 뿌려보았습니다. 어때요? 자신감 있죠? 앞으로 글쓰기 요리사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자신감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33년간 어린이들 글쓰기 지도를 했지만 생활문을 가지고 이렇게 8시간 정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는데 또 얻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 교장 선생님은 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8시간 동안 글쓰기 하나를 가지고 길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뿌듯했답니다. 요건 교장 선생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내용은 알맹이죠. 양념이 뿌려서 생생하게 만드는 것은 글의 껍질에 해당되죠. 기본 알맹이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겪고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로 표현했을 때 그 껍데기에 양념을 덧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알맹이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기본 알맹이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빨리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빨라지도록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외쳐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